자, 이제 예제 1번부터 예제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왔는데 부모가 이웃하여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사실 직순열에서 부모가 이웃한다, 누군가 이웃한다 하면 어떻게 돼? 걔를 묶은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경의 수를 나누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지. 자, 일단 먼저 부모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일단 두 가지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죠? 뭐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요렇게 하냐 요렇게 하냐.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를 묶고 그럼 나머지 이제 총 6명 중에 2명이 묶였으니까 그 원소는 5개 원소가 될 거고, 그럼 5가지 원소에 대한 자 원순열의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면, 원순열의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면, 자 다시 한번 6가지 원소였는데 2명을 묶었고, 그럼 5가지 원소에 대한 원순열 방법은 하나를 빼고 팩토리얼 한다고 했으니까 자 4팩토리얼. 그래서 2 곱하기 4팩토리얼은 24가지, 그래서 자 48가지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일반적인 풀이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고유화라는 걸 한다 해서 고유화. 자, 식당에 갔어요. 6명이 원탁에 앉아서 나열하려고 하는데, 자 부모가 나열할 텐데 일단은 아버지가 부가 여기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빠지만 딱 이제 식당 갔지. 근데 아무도 안 왔네? 그럼 아빠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 오케이? 자, 아빠가 앉음으로써 나머지 5개의 자리가 이제 고유화가 됐고, 근데 부모가 서로 이웃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2가지겠죠. 그죠? 엄마가 자리 선택 2가지.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앉고 나고 나면 나머지 4개의 자리는 다 고유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4팩토리를 곱한다. 결론을 보면 똑같은 결론이지만 좀 다른 주제라 볼 수 있겠지. 근데 니네는 이렇게 연습해 주는 게 더 좋겠다. 자, 1번 풀이를 정리하세요. 자, 부모가 서로 바뀌는 방법을 계산하고 나머지 5가지 원소에 대한 원술의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자, 고유화라는 개념, 아버지가 처음에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1가지. 요거는 이제 뭐다? 엄마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자, 나머지 경우의 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하다. 자, 들으면서 뭐 이렇게 또 메모해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아니, 우리가 좀 적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야, 그지? 이게 좀 빔으로 수업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잘 익숙해지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이게 좀 신문물이잖아, 그지? 처음 봤지? 빔으로 혹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는 요즘 많이 하잖아. 영어나 국어는 이제 필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영어 국어는 이제 빔으로 많이 하는데 수학은 아마 빔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한 7, 8년 넘은 것 같아. 빔으로 수업한 지.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가며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 잠깐 볼게. 원탁이 있었어. 그럼 예전에 우리가 왜 누군가 이웃한다? 그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걸 먼저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번갈아 가며 앉는 방법의 수. 그럼 먼저 남학생 5명을 여기 앉혀보려고 해. 그리고 여학생들을 그 사이사이에 5명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남학생을 앉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본. 남학생을 앉히는 방법의 수는 요거는 이제 원순열이기 때문에 5가지 원소를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을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학생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집어넣는 자, 2번째 여학생을, 자, 여기에다 여학생을 이제 분배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학생을 여기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5팩토리얼의 경우수가 돼요. 선생님, 얘네들도 5가지면은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적인 용어인데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자, 겹순열, 겹원순열. 원순열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거든. 자, 겹원순열은 한 번만 원순열을 생각을 해. 한 번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처음에 남학생이 앉았는데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 남학생 4번, 5번인데 예를 들어 남학생 5번이 조금 약간 냄새가 나. 얘가 개인적으로. 그럼 여기 애들은 여자들은 앉기 싫겠지? 근데 남학생 2번이 좀 잘생겼어. 그 여학생들은 여기 앉기를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일단 누군가를 원순열로 나열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그 다음엔 더 이상 원순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실은 요것만을 가지고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건 이 문제 정답이에요. 4팩토리얼, 5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거든. 요 얘도 하나 적어두도록 할게. 자, 여기 동심원이 있었어. 자, 동심원이라는 건 중심이 같은 원을 4등분을 한 거야. 그럼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잖아. 자, 1부터 8까지 숫자를 여기에 적는 방법의 수는
적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1부터 8까지 수를 동심원이야? 그림을 이상하네. 김정은 선생님 뭐 누구는 원을 잘 그린데 놓고 건을 못 그린다고 지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 8개의 숫자를 여기다 적는 방법의 수를 계산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8개의 숫자 중에 안쪽에 적을 숫자 4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안쪽에 적을 숫자. 그래서 걔를 원수열로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 뭐 곱하면 되면 3팩토리얼 곱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을 적었다 생각을 하면 3번의 바깥쪽, 2번의 바깥쪽, 1번의 바깥쪽, 4번의 바깥쪽은 다르죠. 그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건 어떻게 된다?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야 돼. 38가지 원소를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의 수. 안에 뭐까지 칠할 것이냐? 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 그리고 바깥쪽을 칠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신다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해. 아니, 선생님 작정하고 그림 잘 그려요. 오늘 지금 한 이틀째 지금 감기로 고생 중이라. 정리되면 요 잘 그려야 한 이 정도 되지? 그치? 잘 그려야 한 이 정도 되지 않아? 그지 않아? 자, 대표님 2번 문제. 자, 원탁에 두려는데 겹 원순열. 여러 가지 원수열이 겹쳐 있는 경우는 한 번만 생각한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 어느 정도 됐으면 대표형 3번 문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다각형 탁자에 둘러는 방법의 수. 자, 여기서도 일반적인 문제집의 풀이는 정말 구려요. 구려. 말 그대로. 그리고 솔직히 우리 올류 교재에 나와 있는 혹시 밑에 보면은 탑 솔루션이라고 돼 있어서 여긴 없지. 그 교재 밑에 보면은 있잖아. 탑 솔루션에 돼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내용이 사실 마음에 들진 않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유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테이블에 갔어. 자, 선생님이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이 자리하고 여기는 이 자리는 동일한 자리 아니야? 여기 있는 자리하고 여기 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일걸? 왜냐면 이거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가운데잖아. 모서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가운데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는 전부 다 어떤 자리? 같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딱 여기를 선택해서 자리를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여기 다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앉으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좀 다르지 않겠어? 선생님 오른손잡이니까 내 오른손에 누가 밥 먹는 거 불편하거든. 그럼 이 자리를 좋아하겠고 내가 왼손잡이면 이쪽이 자리겠고 난 아싸여서 사람들 사이에 껴서 밥 먹는 게 좋아. 그러면 이 자리를 좋아하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는 예를 들어 만약에 원탁 안에 요렇게 네 자리 이거는 정말 가자리가 또 똑같은 자리인 거잖아. 근데 요거는 다각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좀 결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다각형을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 왜냐면 여기 1번 자리, 1번 자리, 1번 자리, 1번 자리, 1번 자리 똑같은 자리. 자, 2번 자리, 2번 자리, 2번 자리, 2번 자리, 2번 자리, 2번 자리 똑같은 자리. 자, 3번 자리, 3번 자리, 3번 자리, 3번 자리, 3번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앉았다 치면 자, 내가 앉음으로써 더 이상 같은 자리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14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인 14팩토리얼. 요게 바로 여기에 사람을 앉히는 방법의 수다라고 봐주시면 돼. 자, 근데 요렇게까지만 또 적어두고 넘어가면 니네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또 선생님이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수업 준비죠? 자, 여기 지금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총 8개 자리가 있었던 거야. 그럼 또 물어볼게. 자, 여기는 몇 종류의 자리가 있니? 2종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누군가 앉게 되면 나머지 7개 자리는 고유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7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돼. 요 테이블에 사람이 앉는 방법의 수. 괜찮겠어? 자, 이번엔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래. 자, 직사각형 모양 테이블에다가 여기 3명에다가 여기 4명. 와우. 많은 자리네요. 총 14명이 앉을 수 있는 요런 테이블이 있었대. 그럼 여기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 7개의 종류가 있죠. 자, 얘랑 얘랑 같은 종류고 얘랑 얘랑 같은 종류고 얘랑 얘랑 같은 종류인데 자, 긴 쪽에 있는 4자리와 짧은 쪽에 있는 3자리가 저와 고유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자리 그리고 나머지 13명을 앉는 방법의 수인 1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되겠냐? 자, 그러면 이번엔 삼각형 테이블이 있었어? 좀 신기한데? 자, 삼각형 테이블에 여기 3명 앉고 여기 3명 앉고
여기 3명이 앉아있대. 자,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3가지겠지? 괜찮겠어? 3가지? 자, 3가지고, 그러면은 3가지 중에 내가 어딘 자리에 앉아버리면 나머지 8개 자리는 고유한 자리이기 때문에 곱하기 8팩토리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앉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위치, 방법의 수, 그리고 나머지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일 수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야,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는 종류가 몇 개지? 4가지? 잘 생각해봐. 몇 가지 종류의 자리가 있죠? 6가지 종류의 자리가 있어. 그럼 나머지 5팩토리얼이면 이건 가지 사실은 생긴 모양은 마치 원탁인 것처럼 페이크를 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6팩토리얼을 계산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고 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들만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 요거는 약간 낚시죠. 낚시성. 이런 거 낚이지 마시고 요거는 6 곱하기 5팩토리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대표형 3번에 나와 있는 주제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각형 둘레에 앉는 방법의 수를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넘어갈까? 정리하고 넘어오시면 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정오각 뿔의 각면을 6가지. 야, 근데 면이 6개인데 여가 6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접한 두 면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 접한 두 면을 서로 다른 색깔, 이건 별로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색깔이 6개인데 면이 6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접한 두 면을 접한다는 건 서로 이웃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웃한 두 면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건 사실 이 문제에서 별로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 오케이? 6개인데 6개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야, 밑면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자, 6가지 면인데 색깔이 6가지니까 밑에를 칠하자. 밑면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6가지겠지? 그지? 그래서 1번부터 예를 들어 1번부터 6번까지 색깔 중에 예를 들어 6번을 칠했다 생각을 하면 나머지 1번부터 5번을 옆면을 칠해야 되거든? 근데 옆면들이 전부 다 합동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회전했을 때 어떻게?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가지 색깔을 칠할 때는 원순열로 생각해 줘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다? 4팩토리얼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이게 바로 6 곱하기 4팩토리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 그럼 입체도형을 칠하는 방법의 수가 원수열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 얘는 사실은 이런 순서대로만 돌아가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요거는 또 얘인데 사실은 이 하나하나 얘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접해보게 될 심한 문제일 수 있을 거야.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야, 예를 들어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 과연 몇 가지일까를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1부터 6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색칠할 수 있는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 우리 올류 유제 4번이 정팔면체 칠하는 방법이거든. 그건 좀 더 복잡하겠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를 좀 배우고 나면 아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지금부터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볼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고유화라는 걸 할 거야. 고유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1부터 6까지 숫자를 적을 건데 물어볼게. 1을 적을 수 있는 위치는 몇 군데? 아니야. 3군데 아니야. 한 군데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을 적었어. 그럼 고유화가 됐지. 1을 마주보고 있는 면과 1과 이웃하고 있는 4개의 면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에 마주보는 곳을 지어라는 방법은 나머지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자, 보라색 1에 마주보는 곳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5가지. 괜찮겠어?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숫자는 원수열이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그래서 몇 가지다? 자, 60가지 방법이 30가지 방법이 곱하기가 한대요. 자, 30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쉬운 거 해볼까? 쉬운 거? 이거 너무 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예를 들어 만약에 정사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1부터 4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정사면체를 칠하려고 해. 시간을 생각 줘볼게. 이거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2가지. 오. 1, 2, 3, 4 중에 예를 들어 1을 칠하는 방법에서 한 가지여서 1을 적었다 쳐. 그럼 나머지 3개를 원순위로 돌려야 되니까 2팩토리얼 2가지. 오케이. 이거 2가지다. 자, 근데 정팔면체하고 이제 좀 더 다면체들은 아마 좀 생각하기 힘들 거야. 어? 선생님이 개인기 있는데 정20면체 그린 사람 본 적 있어? 정20면체? 정20면체. 정육면체는 뭐 누구나 그리는 건데 선생님 개인기 중에 정20면체 그리는 것도 있어. 정20면체. 근데 허리가 아프지 왜? 감기 걸렸는데.
아니 컨디션이 안 좋은 데 상태에서 이렇게 좀 개인기를 보여주면 좀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컨디션 좋을 때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VR 끼고 있는 것처럼 막 살아 움직이죠. 이게 자 보자. 오이차 연결하고 자 오이차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보면 정이신면체. 이게 되게 대충 그린 거거든 진짜로. 대충 그린 건데 정이신면체 알지? 정이신면체. 진짜 대충 그린 거야. 이런 거 색칠하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생각하기 힘들다. 할래면 할 수 있어. 나중에 근데 정이신면체까지 본 적은 없고 뭐 정8면체나 정12면체 정도까지는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생각할 수 있다. 정이신면체도 언제 뭐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중복순열의 개념. 자, 중복순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을 것이고 사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문제를 풀 거야 이건. 그래서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도록 할게. 자,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하여 맞는 단어를 전송하려고 하는데 전송된 단어에 A가 연속되면 수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AA라든지 A가 3개 있다 이러면 수신 불가능. 근데 A가 2개여도 이렇게 해서 이게 찢어져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A가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건 전송 가능하다 할 때 자, 수신이 가능한 단어의 개수는 과연 몇 가지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야. 자, 내가 지금 현재 3가지 문자를 만들 거야. 자, 3가지 문자를 만들 건데 그 재료는 뭐가 있냐면 A, B, 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7가지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뭘 뺄 거냐? 자, 수신 불가한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빼볼 거거든? 그러면 수신이 불가능하다는 건 A가 이웃해야 되는 거고 근데 A가 이웃하는 방법은 모두 다 A인 이런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A가 앞에 2번 오고 뒤에가 B라든지 앞에 A가 2번 오고 C라든지 자, 뒤에 A가 오고 앞에 B라든지 뒤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C라든지 이렇게 5가지 경우의 수가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를 제거해 주시면 정답은 그래서 2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다. 근데 여기는 사실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중딩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그걸 우리가 중복순열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뿐이고 일단 풀이는 이렇게 풀이가 진행이 된다. 뭐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허리가 아프냐? 구독하기 2개 늘었던데 누구야? 구독하기. 왜 구독하기 왜 안 눌렀어? 폴더폰이라. 아쉽네요. 집에 가면 이렇게 컴퓨터로 폴더폰이라. 만든 지 한 3년 됐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140명이에요. 실 구독자 수야 진짜로. 허황된 구독자 수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140명이다. 구독자 수 사실 늘리려면은 좀 대중적인 문제 있잖아. 센수학이나 뭐 정석 이런 거 사실 찍어가지고 올리면 구독자 수는 금방 느는데 뭐 내 구독자 수 늘리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애가 홍콩으로 여행을 간대. 그래서 너 결석하면은 영상 봐 그랬더니 자기가 보겠다고 해서 홍콩 가서 내가 뭐라 그랬거든. 근데 유튜브 혹시 영상 올려본 사람 모르겠지만 올리면 그 재생 위치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재생 위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는 아니지만 그 나라가 나오거든. 근데 걔가 홍콩에서 한 20분 맞더라고. 20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고 왔을 때 자기 다 봤다고. 구라치지 말라고 20분밖에 안 봤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다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숫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 첫날인데 선생님이 컨디션에 조절에 실패를 했어. 내가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중복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수 중에 2320의 작은 개수. 야, 이거 지금도 우리 할 수 있지 않냐? 이번 우리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 사실 단원 문제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야, 2322보다 작은 숫자라면 일단 1로 시작을 하거나 2로 시작을 하거나 3으로 시작하는 거 안 되죠? 근데 1로 시작을 해서 세 자리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로 시작을 하다면 2, 1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2, 2로 시작을 하거나 2, 3으로 시작한다면 또 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죠? 뭐 여기는 약간 노가다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중복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복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여기 올 수 있는 거 2, 3, 4, 1, 2, 3, 4 중에 하나?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1, 2, 3, 4 중에 하나? 그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1, 2, 3, 4 중에 하나? 그 여기는 4에 3승까지 몇 가지냐면 64가지 경우의 수가 오겠고 그 여기는 2, 1 그럼 여기는 1, 2, 3, 4 중에 하나? 거기 1, 2, 3, 4 중에 하나. 그 여기는 4의 제곱인 16가지 경우의 수 되겠고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16가지 경우의 되겠고 여기는 뭐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노가다를 띄셔도 되겠다. 자, 3이 1, 1 이겠고요. 3이 1, 2 있겠고 1, 2 있겠고 1, 3 있겠고 1, 4 있겠고 자, 2, 1 있겠고 2 있겠고 그죠? 그럼 2보다 작은 수의 개수는 한 5개 정도가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5가지 경우수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101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중복순 재미없다. 빨리 하자. 자, 요게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고 고1 과정에 있는 순열하고도 사실 되게 밀접한. 야 근데 니네 학교가 B를 확통을 선택한 게 내가 볼 땐 되게 잘한 거야. 동북에서 우린 2학년 때 수원수토와 함께 확통을 하겠다라는 건 정말 내가 볼 때는 되게 잘 선택한 거야. 왜냐면 이제 순열조합 배운 다음에 바로 하는 게 연계성으로도 좋고 또 어차피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생뚱맞게 기하하는 학교도 웃기고 본인은 한 대 보고처럼 뭐 미적분까지 하는 건 솔직히 오바고 걔네가 얼마나 이해를 하겠냐. 내가 볼 때는 확통이 적합하지 않냐. 좋은 학교. 좋은 학교. 7번. 자, 우리가 0, 1, 2, 3, 4에서 0, 1, 2, 3, 4로 함수 중에서 1과 2의 함수값의 합이 1이 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라.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0, 1, 2, 3, 4에서 0,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 자,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의 합이 항상 1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계산해달라. 그럼 일단 먼저 1과 2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그럼 1과 2의 함수값의 합이 1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아니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그러면 그냥 방법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근데 그거에 따라서 3의 함수값이나 4의 함수값이나 5의 함수값은 그럼 자유롭게 함수를 선택을 하니까. 그죠? 자,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종류. 자,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가지 종류. 자, 5가 아니죠. 자, 0의 함수값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5가지 경우의 수. 5가지 그래서 자, 2가지 곱하기 5가지 곱하기 5가지다. 25가지에 뭐 50가지에 250가지. 250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다. 뭐 이것도 뭐 고1 과정이나 중등 과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다. 대표형 7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대표형 8번 문제를 또 살펴볼 거야. 자, 8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또 이제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오네. 7번까지가 조금 약간 루즈한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집중할 때 또 젤리 한번 먹어야죠. 집중할 때 젤리 이거 이제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애들이 호불호가 갈려서 선생님 저 오렌지 마셔, 전 레몬 마셔 이러는데 나중에 혹시 땡기는 맛이 있으면은 한 5종류 있어요. 이거 불량식품 아니야 이거? 불량식품 아니야? 이거 프랑스제 진짜로 여기 써 있어요. 그지? 여기 써 있지. 원산지 프랑스 이거 프랑스 대신 봐준 거야. 불량식품 아니니까 드셔도 됩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자, 아까 우리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다 다른 거라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는 방법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이 문제는 간단해요. 자, 선생님 1, 1, 1, 2, 3, 4, 4의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홀수 번째는 홀수, 짝수 번째는 짝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자, 8개 수를 나열할 거예요.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자, 8개의 공간에 8개의 숫자를 나열할 텐데 자, 이 중에 홀수 번째 오는 요 곳에 뭘 집어넣겠다? 홀수인 1, 1, 3, 3, 1과 3을 자, 이 노란색 숫자들을 노란색 칸에 나열을 한다는 얘기죠. 독립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4개 칸에 저기는 4개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다 다르다 생각하면 근데 같은 게 1이 3개니까 걔를 3팩토리얼 나눠주는 자, 이것이 바로 홀수 번째 위치에 홀수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는 짝수 번째 칸에는 짝수들을 나열해야 되니까 그러면 2, 2, 4, 4를 이 4개의 위치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 4팩토리얼 근데 개수가 2개니까 얘를 2팩과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여기서 뭐 더 특별히 적을 건 없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열만 이해해 주신다면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선생님이 지금 문제 풀어주는 건 예제 문제를 푸는데 왜 유제를 못 푸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잖아. 유제 문제 중에 독특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 예제를 더 들어주는 거고 근데 이렇게 예제 문제만 풀고 끝났다. 그럼 여기는 뭐 그냥 다 이 정도 개념만 이용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배열의 수. 자, 대표형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순서가 정해진 순열. 자,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응용 문제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다른 건데 결론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
얘를 어떻게 문제 푼다?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문제를 푸는데 과연 이것이 또 어떠한 개념으로 나오게 된 건지 개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별도예요. 야,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었어.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나열하면 알겠지만 5팩토리얼 120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120가지 정우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B 다음에 C 다음에 D가 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웃할 필요는 없어. B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그 다음에 D가 오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걔네들을 나열하는 여러 가지 경우수 중에서 이런 게 있겠죠. B 다음에 A 다음에 C 다음에 D 다음에 E가 오는 거 괜찮은 거니? B, C, D 순서 괜찮아? 그럼 여기는 A하고 E를 고정한 상황에서 비슷한 거야. B, D, C, A. 야, 안 되는 거야. C, A 고정시켜주고 C, B, D 안 되는 거고 C, A에 D, B에 E도 안 되는 거고 D, A에 B, C에 E도 안 되는 거고 자, D, A에 C, B, E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5가지가 안 되고 요거 하나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5가지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수가 120가지인데 근데 그 120가지 중에 6가지 경우 중에서 5가지 경우에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한 가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니네가 이미 당연히 그러면은 그는 같은 것이 수열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되는 거 안 되는 걸 다 구별하기 힘드니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B, C, D가 순서가 정해진다고 하니까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B, C, D를 같은 문자 O라고 생각하고 얘를 나열할 거야. 그럼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중에 예를 들어 A 동그라미 동그라미 E 동그라미가 있다면 그 동그라미에 네가 원하는 그 순서인 B, C, D를 적으면 되니까. 이해되겠니? 자, 니네 셋이 꼭 순서가 정해져야 돼? 알았어. 그럼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같은 문자를 놓고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네가 그 원하는 경우를 순서를 나열을 해라.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다. 그러면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같은 문자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결론 낼게. 자, 니네가 문자를 나열하는데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좀 풀어쓸게.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문자로 새로운 문자로 바꾼다. 우리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유치해도 이제 풀번을 썼어요. 자, 어떤 특정한 문자들이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면 기존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거로 바꾸면 안 되고 자, 기존에 있지 않았던 자, 새로운 문제로 바꾸어서 나열하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그곳에 네가 원하는 그 경우수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여기 봐주시면 돼요. 되겠어? 야, 근데 설명하다 보면은 또 그런 게 있어. 애들이 어색한 거야, 이 촬영이.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선생님이 촬영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안 하는 데죠. 촬영하면은 왠지 또 이게 중간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왠지 좀 내가 촬영을 좀 끊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이 수업 영상에 좀 타카를 거는 것 같고 약간 느낌이 들 수 있거든?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하다가 좀 선생님 좀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라이브성 같고 좀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또 나중에 영상 보면 또 추억도 남아요. 아, 옛날에 내가 저기 선생님한테 태클 걸었던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듣다가 좀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끊어서 얘기해도 돼. 알겠지? 야, 이거는 우리가 수업을 보조하기 위함이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물어보시면 돼. 이해가 잘 안 된다. 알겠지? 혈액형 B형 혈액형 A형 혈액형 O형 그렇군. 뭐야? 나 A형 A형이 보통 수학을 잘하는데 A형이 아까 윤씨 있지 않았어? 윤씨 없었나? 오케이. 자, 대표 9번 문제. 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냐? 야, 초콜릿 요거 야, 초콜릿이랑 초코라떼랑 스펠링 차이점 좀 알아? 알아 몰라? T가 하나냐 두 개냐? 그러니까 이건 초콜릿이지? 그지? 초콜라떼면은 이게 T가 여기 하나 더? 그지? 내가 작년에 영상을 찍다가 초코라떼라 그랬다가 어떤 애가 그건 초콜릿인데 그래서 망신 개망신. 근데 그거 그대로 있어요. 작년에 찍었던 거. 똑같은데 이번에 다시 실수하게 돼요. 초콜릿이죠. 누가 이걸 초코라떼가 합니까? 하나의 초콜릿 9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LHE가
이 순서가 정해진다 했으니까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x라고 하는 문자로 바꾼 다음에 나열하고 그 나열된 x 위치에 네가 원하는 LATE의 순서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그럼 전체 9개니까 9팩토리얼. 자, 같은 것의 개수를 셉시다. 일단 먼저 내가 같은 x로 놓은 거 4팩토리얼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5가 2개. 그죠? 5가 2개, c도 2개. 그러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은 자, 요것이 바로 쟤를 나열할 때 LAT를 순서대로 나오게끔 나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순열조합 이용했으면 진짜 완전 개노가다지. 그지 않냐? 막 얘하고 얘가 들어갈 위치 선택하고 막 바꾸는 거 하나하나 쓰고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고급 스킬들을 배우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하는. 자,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뭐 나중에 다 알겠지만 확률을 또 해요. 근데 확통 전체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이 단원이야. 진짜야. 농담 아니야? 야, 확통 전체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이 단원이야. 이것만 잘하면 이 다음 단원도 거저먹고 다음 단원 거저먹고 하는 거거든. 이거 제일 어렵고 사실은. 자, 대표형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7개의 숫자 0, 111, 223을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아. 근데 그것만 알려주면은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막 적용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문제집에 설명하는 일반적인 풀이를 설명할게. 야,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인데 걱정되는 건 0이지. 왜냐면 0이 제일 앞에 오게 되면 7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0이 제일 앞에 오는 게 걱정이 되니까. 근데 거기다 또 모르는 게 뭐냐면 짝수의 개수란 말이지. 그러면 0 또는 2로 끝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건 첫 번째 풀이 방법인데 요렇게 일단 니네가 아마 이거는 있진 않아. 손이 좀 고생스럽지만 선생님 0 또는 2로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0으로 끝날 때 1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2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3으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자 0으로 끝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죠? 그럼 2로 끝나는 것도 1로 시작하고 2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숫자가 1, 2, 3 정도니까 그 2로 끝나는데 자 2로 시작하고 2로 끝날 수 있는 거고 자 3으로 시작하고 2로 끝낼 수 있고 자 일단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요게 다인 것 같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선생님 1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1하고 0을 하나씩 사용했다는 뜻이고 그럼 나머지 몇 개야? 5개의 문자를 이 안에 나열을 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는데 5팩토리얼 그 중에 같은 게 2개, 2개씩 있으니까 그럼 얘를 2팩으로 나누고 2팩으로 나눠주시면 이것이 바로 1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는 방법의 수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2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 야, 내 달라졌어. 2로 시작하고 0으로 끝나면 5팩토리얼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1이 3개에다가 2, 3 하나씩이니까 그 얘는 5팩토리얼 뭘로 나눠주면 되고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자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니까 뭐가 남았고 걔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하지만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서 야 이런 조건도 만족하고 저런 조건도 만족한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요 정도 수준의 간단한 문제라면 6건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6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0으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0으로 자, 시작하는 경우의 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텐데 그럼 0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하나, 둘, 7개 7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 1이 3개 3팩토리얼 자 2가 2개 2팩토리얼이라는 자 쟤를 이용해서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 0으로 시작해 그럼 나머지 6개 문자를 나열해야 되니까 자 6팩토리얼을 자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자 3개 2개니까 자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누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요거면 끝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인데 근데 막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고 하면 더 복잡해지면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어 두시는 게 괜찮겠다. 적으세요. 자 혹시 뭐 이해가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 이거 아 그러네. 아 미쳤나봐. 돌아나봐. 야 짝수인데 그냥 짝수인데 그걸로 해야 돼. 6건으로 해야 돼. 짝수. 자 아 이거 정확해. 역시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하려고 일부러 선생님이 실수를 한 건 농담이고 실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6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짝수로 끝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짝수로 끝나는 6건을 생각해야 되거든. 자 한번 볼까? 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자, 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2로 끝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0으로 끝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자, 0으로 끝나면 나머지 6개의 문자를 3팩, 2팩으로 나눠주는 자,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누는 방법의 수. 그럼 2로 끝난다. 그럼 2로 끝나면 어떻게 되죠? 2로 끝나면 자, 전체 나머지 6개인데 그 중에 1이 3개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같은 문자 없으니까 이렇게만 나눠주면 되는 게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 그럼 이 중에서 이제 6건인데 자, 0으로 시작하잖아? 그 0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2로 끝나야 돼. 그지? 그잖아? 0으로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게 0으로 시작하는 게 걱정이 됐었던 거니까. 전체 짝수 중에 0으로 시작한 짝수. 그럼 0으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경우에서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자, 0으로 시작하고 2로 끝난다? 그럼 0 하나랑 2 하나랑 사용했으니까 남은 개수 5개. 그래서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준다? 3팩토리얼 나눠주는 이 방법을 제거해주면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그래, 도움이 됐어. 고마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치 않은 0으로 시작하는 짝수의 개수. 자, 전체는 자, 전체 짝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얘는 뭐냐? 0으로 시작하는 짝수를 얘기해요. 0으로 자, 시작하는 짝수 개수를 계산해 준 거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10번 문제였다. 근데 오늘 좀 사실 첫날이라 이게 진도를 참 이게 확통이라 이거 뭐 하고 이따가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줘볼게. 얘네가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고 그래서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선생님이 한번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인 순열. 자, 유형이 오늘 일단 뭐 1단원만 나가기 때문에 뭐 많이 남진 않았어요. 한 6, 7개 정도 유형 남았는데. 자, 10분 문제 전개가 됐으면 이제 정리되면 넘어가게. 자, 숫자의 합이 일정할 때의 경우의 수. 자, 요거 아마 이번에 내신 준비하면서도 아마 문제 풀어본 적 있었던 문제일 것 같아. 본 적 있잖아? 7개의 계단을 오를 때 한 단 또는 2개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의 수. 근데 이번에 한 단 또는 2단 또는 3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의 수까지 구하래. 그러니까 한 번에 좀 다리가 길어서 키가 커가지고 한 번에 3칸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럼 과연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먼저 7을 1 또는 2 또는 3이라고 하는 자연수의 합으로 일단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다리가 좀 짧아서 3을 0번 사용할 수가 있어요. 3을 0번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을 몇 번 사용할 수 있냐면 3을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을 몇 번 사용할 수 있냐면 3을 2번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3을 2번 사용을 하면은 남은 계단이 몇 계단? 한 계단밖에 안 남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1, 3, 3의 조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거죠. 그럼 처음에 한 칸 가고 세 칸 갈 수 있고 중간에 한 칸을 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 한 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한 칸, 세 칸 가는 전체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3을 한 번 사용하잖아? 그럼 3을 한 번 사용하는데 그 나머지 4칸이잖아. 그지? 그 나머지 4칸을 2칸으로 갈 수도 있고 3, 2에 하나로 갈 수도 있고 3, 하나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 나머지 4칸을 가는 방법이? 그럼 얘를 가는 방법은 방금 했던 거랑 3가지 경우랑 동일한 경우 되겠고 그럼 한 번에 3계단, 2계단, 1계단 이게 서로 같죠? 그래서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나누고 그럼 이거는 5팩토리얼을 뭐로 나누고 4팩토리얼 나누고 뭐 이렇게 경우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3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한 칸 또는 2칸만으로 올라가겠다. 그럼 내가 2칸, 1칸, 2칸, 2칸, 하나, 2칸, 하나 뭐 이런 방법들이겠죠. 6칸 올라가는 방법이. 자, 그럼 요거 올라가는 방법은 자,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3개니까 자,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방법. 그 요거는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방법. 5팩을 자, 2팩으로 나누는 방법. 그 요거는 6팩을 뭐로 나누는 방법. 6팩을 자, 5팩으로 나누는 방법. 요건 그냥 한 가지 경우식이죠. 다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혹시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1학년 때 내신 준비하면서 나 이 문제 본 적 있는 것 같다. 느낌상. 있었어? 자, 뭐 좌표로 하는 방법도 있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거 잠깐 한번 보면 무슨 얘기냐면 혹시 뭐 이 얘기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잠깐 보세요. 야, 내가 계단이 있었어. 약간 수열적인 느낌을 좀 사용하는 건데 여기 n번째 계단이 있었고 여기 n번째 계단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계단이 있었고 n 플러스 2번째 계단이 있었고 n 플러스 3번째 계단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문제는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만 올라가는 게 사실 원래 기출 문제라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이다? 그럼 사실은 여기 어떤 특정한 계단을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 바로 앞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전전에서 올라오니까 A, N 더하기를 얘와 얘 합으로 표현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근데 얘가 지금 한 번에 세 칸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 계단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전전 계단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전전 전 계단에서 올라올 수 있는 세 가지밖에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AN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놈을 AN 플러스 1 플러스 자 AN 플러스 2라 해서 우리가 뭐 점화식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럼 우리가 빠르게 한번 더 해보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 야 이건 내가 경우수가 몇 가지냐면 요거 제일 위에 거 경우수 4가지. 그리고 몇 가지니? 5팩을 2팩을 5, 4, 20 반으로 10가지. 그 6가지 한 가지. 이건 3가지. 이건 4팩을 4시니까 4를 내면 4팩 24니까 12가지. 그리고 5가지. 요 3가지. 자 보라색 숫자 더하면 몇이지? 보라색 숫자 더하면 얼마냐? 보라 더하면 얼마야? 44? 어디가? 이거? 60?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멍청한 놈. 그죠? 그래서 10가지. 그래서 44? 이 44? 44. 근데 이걸 어떻게 잘못했네. 이거를 잘못 계산한 걸. 그래. 넘어가고. 자, 44가지 경우수. 그러니까 이 보라색을 이제 믿은 친구와 저 사람이 아까 실수했으니까 또 실수했을 거라고 이렇게 또 의심하는 친구도 이렇게 구별이 했는데 실수가 맞죠. 컨디션 안 좋아 그래. 자, 근데 한번 A의 나열해 볼까? 야, 이런 룰을 통해서 한 계단을 올라가. 방법이 한 가지겠지? 그렇지 않겠어? 내가 한 번에 한 칸을 올라갈 수 있고 두 칸을 올라갈 수 있고 세 칸을 올라갈 수 있는데 계단이 하나야. 그럼 계단 하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계단이 두 개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계단이 두 번째 개면. 하나 올라갈 수 있고 한 번에 두 칸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 아니겠냐? 그지? 야, 계단이 세 가지야. 그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로 올라갈 수 있지?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지? 그냥 두 칸을 이용하면 한 칸, 두 칸에 두 칸, 한 칸이니까 총 4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자, 근데 이 식의 의미가 하는 건 뭐냐? 앞에 있는 3개를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7.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13. 자, 얘랑 더하면 얼마? 10. 얼마? 24, 그죠?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44.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44.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문제가 뭐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만 올라갈 수 있다. 한 칸 또는 두 칸만 올라가 있으면 앞에 거 2개만 더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한 번에 3칸까지 올라갈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방법까지 더해 주시면 되겠다. 좀 이해가 되나요? 요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차량 경로 할 때 왜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 더해서 왜 여기 3가지고 여기 4가지면 여기 7가지 이렇게 더하는 거 있지?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오는 방법하고 여기서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2가지를 더해서 경우 만들듯이 그럼 n 플러스 3번째 계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올라오거나 여기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 n번째 계단이나 n 플러스 1번째 계단이나 n 플러스 2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전부 다 더해주시면 새로운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11번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좌표? 이 얘기 함수 그 위에 점 하나 찍고 거기를 가는 거리 그 경우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는데 자, 11번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죠.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최단 경로의 수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 이제 중학교 또 고1 과정에서는 노가다밖에 안 됐었던, 그죠?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설명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야. 왜냐면 방향이 오른쪽 방향 아니면 위쪽 방향 둘 중에 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번 우리 시험 범위에서도 조합을 이용해서 사실 문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 근데 이거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서 배웠던 내용인데 갑자기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다시 설명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좀 지우고. 칠판이 더러우면 아이고.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야,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직사각형들의 어떤 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망이 있었다 생각을 해볼게. 도로망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여기 다 11111 쓴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럼 일단 이것이 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사실 나왔냐면 원래 이것이 어떤 의도로 나온 거냐면 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려면 오른쪽으로 5번 움직여야 되고 위로 4번 움직여야 되니까 오른쪽 화살표 5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4개 그럼 내가 얘를 랜덤하게 막 섞어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그 방향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오른쪽에 위에다가 오른쪽에 위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얘를 나열했는데 이런 경우에서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에 오른쪽 위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요렇게 방법에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와 일치하게 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지금 전체 문자의 개수는 몇 개냐면 9개이기 때문에 자, 9팩토리얼을 자, 5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밑에 있는 2개의 숫자 합이 위에 있는 숫자가 되면 얘를 조합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죠. 94라고 그제? 그래서 의미상 내가 9번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9번의 움직임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횟수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조합으로 하는 게 사실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자. 총 9번을 움직여야 되는데 5번, 4번 움직여야 되니까 95로 계산하든 94로 계산하든 상관없는 거겠구나.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하고 그냥 갈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구나. 자, A에서 B로 가는 차단거리 방법의 수는 자, 오른쪽으로 가는 다섯과 위로 가는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 일렬로 자,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고 그래서 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 배우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응용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 기본은 알아야 되고 뭐 그걸 이제 응용하는 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더라도 자, 기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 허리가 아프네. 아이고 머리야.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같은 것이는 수열이지만 조합 개념으로 선생님은 좀 식을 정리를 할 거야. 항상 할 때 보면은 조합 개념으로 뭐 같이 좀 병행할게요. 자, 12번 문제 풀이를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맞아. 그리고 오늘 설명 들었다가 좀 이해 안 되고 하시면 언제든지 봐. 유튜브 들어가서 선생님 보면은 이게 좀 뭐 내가 조회수로 뭐 수익을 내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애들이 좀 많이 보면은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거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시 뭐 기본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은 영상 참고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확인하시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A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P 지점과 Q 지점 중에서 한 점만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P를 지나는 그 경로의 집합들을 P라고 설명을 해보고 그럼 Q란 점을 지나는 경로의 집합들을 Q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 대칭 차집합의 위치에 있는 저곳에 있는 경우의 수만 계산하고 싶은 거 맞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P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 플러스 Q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 거기다가 P하고 Q를 모두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2개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P 지나는 경우의 수 Q 지나는 경우의 수, PQ를 모두 지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A에서 P를 가는데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래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죠. 그럼 총 움직임이 3번이죠. 그럼 3팩을 2팩, 1팩으로 나눠주는 게 일단 이 단원의 목적이니까 3팩을 2팩, 1팩으로 나눠주시고 오케이? 자,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총 8번인데 5셋이니까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나눈다. 그걸 곱해주는 것이 바로 A 출발해서 P까지 거친 다음에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괜찮겠냐?
자, 그럼 선생님 A에서 출발해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엔 조합으로 설명해 볼게. 전체 움직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여섯 번을 넷둘로 나누니까 그래서 6C2. 이게 계산하기 편하잖아. 얘보다는 곱하기.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다섯 번인데 세 번, 두 번. 그러니까 5C3을 하든 5C를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5C2다. 이것이 바로 A, Q, B를 거쳐가는 방법이었어. 요 두 개 더해 주신 다음에 자, 요걸 두 배 빼야 된다. A에서 C를 거쳐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에서 요것도 제외해 주셔야 되는데 자, A에서 P로 가는 방법 3C1. 자, P에서 Q로 가는 방법도 3C1. 자, Q에서 B로 가는 방법 5번을 5번을 3번, 2번으로 나눠야 되니까 곱하기 5C이다. 자, 이것이 바로 Q에서 B로 가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요거 두 개 더 하신 다음에 요거 두 번 빼야 된다는 거. 대신 차집합이기 때문에 자, P키 중에 한 지점만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 때문에 요거를 두 번 제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대표형 12번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좀 약간 사다리 같이 곁다리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못 구해.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모양 자체가 큰 어떤 변형이 없는 경우들은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노가다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노가다를 하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좀 1학년하고 2학년으로 이게 순열조합하고 경우의 수가 좀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최단거리 문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얘는 1년 동안 확통 다 나가는 거지? 1년 동안. 상당히 천천히 나가겠다는 뜻인데 확통을 1년 동안. 순열조합이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을 배우면 아마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중간고사 시험범일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되게 천천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런 문제 모양이 너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경우의 수의 합법칙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냥 노가다가 최선이다. 자, 출발점을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출발점 상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2를 적어주시고 근데 특정한 한 점을 오는 방법이 야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면 이거는 돌아가는 거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점에 도착하는 방법이 내려오거나 오른쪽에서 오지는 않으니까 그럼 내가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그럼 이 점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수랑 여기 있는 수를 더해주면 되거든. 이거 누구나 다 했을 거고. 자, 그러면 얘랑 더해서 2. 선생님 얘랑 더해야 되는데 여기 숫자가 없으니까 여긴 2. 자, 얘랑 더해서 여기는 3. 얘랑 더해서 여기 5. 얘랑 더해서 5. 얘랑 더해서 4.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거를 막 또 뭐 중간에 PQR 잡아가지고 여기를 지나는 경우, 여기를 지나는 뭐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얘랑 더하면 5. 얘랑 더하면 8. 얘랑 더하면 13. 자, 13, 26. 나하고 잘못 계산했냐? 자, 얘랑 하면 13. 그래서 39가지 경우의 수. 이상한데? 야, 미쳤나봐. 돌았나봐. 아, 나 돌았나봐, 진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선생님이. 진짜야? 나 맨날 이러잖아. 9에다 14에다가 얘랑 하면 14에 그다음 28가지에 얘랑 14니까 전체 경우수는 42가지 경우수가 나오게 되겠다. 5번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에게 매번 이런 거 아닌데 진짜야? 정말이에요. 야. 사실은 선생님은 또 내신 준비하면서 이 다음 유형인 입체도형의 최단거리도 선생님 1학년 가르쳤던 니네 동갑인 애들한테 사실 다 설명을 했어요. 물론 노가다로 하는 연습을 시켰지. 입체도형의 최단거리도.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 자, 그럼 이것도 기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이 문제 말고 기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직육면체가 있었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자, 직육면체가 있어서 뭐 한 칸 더 가지 뭐. 정육면체가 있었고 뒤로는 2칸 갔어. 뒤로는 2칸. 이거 오늘 그림이 너무 엉망인데 김정진보다 잘 그리지? 자, 보겠습니다. 농담이 농담.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입체 도형 안에 있는 모든 모서리를 다 지날 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내가 뭐라 할 거냐면 A라고 할 거야.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B라고 할 거야. 그 다음 뒤로 들어가는 행동을 C라고 할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거든. 똑같은 원리거든.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죠. 자, 9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준다? 자, 4팩토리얼과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 나눠주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입체 도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일단 먼저 적어두세요. 얘를 A, 자, 얘를 B, 자, 얘를 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가지고 그림도 잘 그려주시겠지? 니네가 알아서 잘. 자, 입체 도형의 경우의 수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요거 하고 잠깐 쉰 다음에 중복잡 갑시다. 중복잡이 좀 중요하고도 어려우니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결석한 친구들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아마 뭐 전화해서 요 영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와서 이제 과제를 해오라고 선생님이 얘기 해줄 거니까. 근데 이게 영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수업 시간에 사실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얘를 보고 얘가 이해를 하나 못하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 오늘 피곤한데 안 가고 선생님 인강이나 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 그런다 해서 내가 촬영을 안 하고 뭘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다 해도 뭐 원비를 빼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내가 뭐 선생님 결석했는데 나 인강 봤으니까 나 학원비 뭐 이번에 한 2회차 빼주세요 이래도 그러면 촬영을 그다음부터 안 할 거야. 뭐가 실이고 득인지 니네가 잘 판단하시면 그냥 촬영 그래?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촬영 안 할게. 그래? 너 결석했어? 그럼 너 결석한 부분 영상은 내가 유튜브에 안 올리기 이러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가볼까?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중에 CD. 자, 모서리 CD를 지나가지 않는 경우의 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모서리 CD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뒤로 2번, 위로 3번이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자, 6팩토리얼을 1팩토리얼과 2팩토리얼과 3팩토리얼 나누는 방법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되겠냐? 자, 근데 이 CD를 지나야 돼, 이제. 자, CD를 지나는, 선분 CD를 자, 지나는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거쳐서 여기 가야 되니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만 생각하면 될 거 같거든? 그럼 이건 평면에서의 어떤 최단 거리 경로의 수. 자, 내가 몇 번? 한 번, 2번, 3번, 4번 움직여야 되는데 4번을 한 번, 3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4C2를 빼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최단 경로의 입체 도형의 경우의 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고 좀 쉽게. 자,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이라는 건 아까 했던 가장 간단한 개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7개의 붉은 구슬과 3개의 흰 구슬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사실은 니네가 이제 이런 문제 할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저 구슬들이 서로 구별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일단은 상식적인 범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기는 붉은 구슬이 서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랑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없거든, 사실은. 그럼 저건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 안 된다고 봐야 될까?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적으로 뭐 빈 바구니가 있다, 빈 바구니가 없다 라는 얘기가 없으면 빈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고 맞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7개의 붉은 구슬이다. 그럼 이거는 성질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구슬이라는 성질 하나를 갖고 있는 동일한 7개 구슬과 그 다음에 3개의 흰 구슬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겠다. 그래서 이건 독립적으로 각각 붉은 구슬 집어넣는 방법이랑 흰 구슬 집어넣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먼저 7개의 붉은 구슬을 3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A하고 B하고 C에다가 담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구슬은 7개인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과하고 배하고 귤하고 합해서 5개를 사겠다. 선생님, 사과하고 귤하고 배를 합해서 5개를 사겠다. 요걸 우리가 중복조합인
3H5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기본 개념을 설명한 거야, 그지? 그럼 요거를 수학적인 개념으로 좀 바꿔보시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사과를 산 개수를 A개, 귤을 산 개수를 B개, 자, 배를 산 개수를 C개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인데 자, A하고 B하고 C는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잖아? 내가 사과를 하나 팔 수는 없잖아. 슈퍼 가가지고 내 사과를 사세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자, 사과하고 배하고 귤을 산 개수의 합이 5가 되게 된다. 자, 요게 바로 3H5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보시면 돼. 자, 그럼 선생님, 내가 구별이 서로 되지 않는 7개의 구수를 3개의 상자에 나눠 담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상자에 들어가는 붉은색 구슬의 개수를 스몰 a개, 이 상자에 들어가는 붉은색 구슬의 개수를 스몰 b, 자, 이 상자에 들어가는 붉은색의 공의 개수를 c라고 한다면 이거의 합이 얼마가 된다? 7이 돼야 된다. 그래서 3h7로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쉽게 말해 내가 예를 들어 공을 2개 집어넣고 여기다 3개를 집어넣고 여기에 2개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마치 사과 2개, 귤 2개, 사과 2개, 귤 3개, 배 2개를 사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 푸시는 게 아마 좀 이해하기 편할 거야. 근데 사실은 앞에 거는 순열이나 여러 가지 순열, 뭐 중복순열 이런 건 괜찮은데 중복조합이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개념이거든, 사실은. 중딩 때. 전혀 다루지 않았던 배우기 때문에 중복조합 부분이 아마 니네가 지나가도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야. 선생님, 그러면 A하고 B하고 C에다가 3개의 흰 구슬을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각각의 집어넣는 흰 구슬의 개수를 X개, Y개, Z개라 하면 그 합이 3이 돼야 되니까 3H3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 둘을 곱해주면 되겠다. 자, 선생님, 3H7이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냐?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1을 빼요. 얘랑 얘랑 더하면 10인데 거기서 1을 빼니까 9C7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얘랑 얘랑 더하면 6인데 1을 빼니까 자, 5C3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9C7은 9C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5C3은 5C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9C는 8, 9, 70의 반쪽인 36까지, 자, 5, 4, 20 반쪽인 5, 4, 20 반쪽인 자, 10까지, 그래서 전체 360까지 경우수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요거 이렇게 바꾸는 거 먼저 니네가 이해해 주셔야 돼. 자, 사과하고 배하고 귤 합해서 5개 산다. 그럼 사과, 배, 귤을 한 개수를 각각 A, B, C를 하면 그 합이 5가 돼야 된다. 의미에는 정수가 돼야 되고, 자, 7개의 붉은 구슬을, 근데 원래 이걸 이제 중딩 뭐 과정으로 하면 노가다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 이게 노가다를 할 수 있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노가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배우지만 나중엔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중복조합을 배우고 나면 애들이 제일 사실은 좀 첫 번째 헷갈리는 건 뭐냐면 문제를 읽고 이게 3H7인지 7H3인지를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앞에가 구별이 가능한 것의 개수가 오는 경우들이 많고, 보통이라 그랬어. 무조건은 아니야. 자, 뒤쪽 부분이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것들의 개수들이 보통 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게 나중에 내가 이 설명을 들으면 그냥 3H7이고 하지만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3H7인가 7H3인가 분명히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란다.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앞에 오고 구별이 불가능한 게 보통은 뒤에 오게 된다. 이렇게 좀 같이 메모까지 해서 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중복 조합의 수다. 이 중복 조합의 수만 잘 해두면 경우의 수는 웬만큼 다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7개의 붉은 구슬과 3개의 흰 구슬. 뭐 문제는 간단한데 근데 이거 아마 고등학교 1학년에 보고 풀라 그러면은 노가다를 하겠지.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니네가 이 문제를 들으면은 이것이 왜 조합의 개념이 사용이 되는가라는 그런 게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문제 표현을 좀 바꾸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바구니에 A라는 구슬이 겁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야. B라는 구슬도 겁나게 많이 들어있고 C라는 구슬도 겁나게 많이 들어있던 거지. 근데 구슬 7개니까 쉽게 말해 여기서 7개를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바꿔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분명히 서로 구별이 되지 않은 7개 구슬인데 걔를 3개 바구니에 집어넣는 이 행동을
A나 B나 C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1국의 구세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라 이게 사실 같은 거거든. 근데 느낌상 같다는 얘기가 전혀 생각 안 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왜 어디 뭐 빕스나 이런 데 이렇게 레스토랑 가면은 왜 1인당 스파게티 쿠폰 하나 주잖아. 가본 사람 알 텐데. 안 가본 그럴 수도 있어. 가면은 왜 앞에 뭐 크림 스파게티 이런 데 왜 이렇게 꽂아놓으면 스파게티 갖다 주잖아. 그런 느낌처럼 A 상자하고 B 상자하고 C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쿠폰이 들어오잖아? 내가 요리사 입장인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뭐 크림 파스타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 토마토 파스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알리올리오도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2개, 3개, 2개가 이게 들어온 거지. 구별은 안 돼. 어떤 손님이 여기다 집어넣는지 난 구별은 안 되지. 하지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어떻게 해? 자, 내가 A가 많이 있고 B가 많이 있고 C가 많이 들어있는 이곳에서 7개의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과 서로 구별할 수 없는 7개의 물건을 구별할 수 있는 3개 바구니에 집어넣는 방법이 똑같은 이유.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자, 네가 집어넣는 그 구슬의 개수만큼 난 선택을 하겠다. 이 지번으로 주어져 있는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에 네가 집어넣는 구슬 개수만큼 난 여기서 그 ABC를 선택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연계져서 기억해 두시면 조금 뭐 이해되지 않을까. 여기는 아마 많은 연습 필요할 거야. 중복조합 부분은. 좀 헷갈릴걸? 괜찮나?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 자, 여기 보면 이 문제가 더 쉬운 문제죠? 자, 보세요. 방정식 x, y, z의 합이 9다라는 해 중에서 x, y, z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 이건 경우의 수가 몇 h 몇이라 보시면 될까요? 자, 우리 똘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 중에서 x하고 y하고 z가 음이 아닌 정수의 해 개수는 몇 h 몇이라 보시면 될까? 자신감이 없어. 처음 배우는 거라. 자, 니네가 이 방정식을 보면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아, 사과하고 배하고 귤 합해서 9개를 사란 얘기구나. 그래서 바로 3H9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이게 A야. 근데 이제 옵션을 붙인 거야. 이것도 너무 쉽다 보니까 야, X하고 Y하고 Z가 모두 자연수가 되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거야. 아니 처음에 엄마가 사과하고 배하고 귤을 9개를 사오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카트를 9개를 끌고 갔지. 그래서 3개 과일을 담았단 말이야, 종류를. 근데 엄마한테 딱 카톡이 왔네? 뭐라고? 야, X하고 Y하고 모두 자연수라는 얘기는 X도 적어도 하나 사고, 그죠? 배도 적어도 하나 사고, 그럼 귤도 적어도 하나 사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내가 남는 바구니 몇 개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구니 몇 개 남은 거야? 몇 개 남은 거야? 6개 남은 거야.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뭐다? 3H6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원래 바구니를 9개 갖고 왔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사과도 하나 사고, 배도 하나 사고, 귤도 하나 사라. 그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3H6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나? 자, 그럼 여기다 얘 한번 적어둘까? 야,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 크거나 같대. 우리 엄마가 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귤을 못 좋아하시네. 자, 요거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중복 조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건 몇 H 몇이라 하시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몇 H면? 3H5. 원래 3H9인데 아니 9개 살라 그랬거든. 근데 엄마가 배 하나 사라 그러고 귤 3개 사라니까 바구니가 4개 날라갔으니까 5개의 바구니만 내 맘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바로 3H5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더 한번 해봐. 더. 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고 Z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정수래. 그러니까 얘는 몇 H 몇일까? 생각해봐. 이건 이제 개수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일반화를 생각해야겠지? 플러스라면 X가 1 이상이라면 Y가 1 이상이라면 바구니가 하나 줄어들듯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건 바구니가 늘어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몇 H면? 3H 11이라 볼 수 있겠죠. 얘랑 얘랑은 퉁치는 거고, 그죠? 얘 때문에 개수가 2개 되니까 얘는 3H 11이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이거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나오거든. 처음 이해할 때 잘 이해해 주시면은 충분히 얘를 만족하는 부정 방정식이라 해요. 왜냐면 미지수가 여러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얘를 원래 풀 수 있는 조건 없다. 근데 뭐 자연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해가 여러 개 나오지만 구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 하는데 부정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내가 안 할 뻔했구나. 선생님이 여러 계열 있잖아. A 계열, B 계열, C 계열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왜 B 계열을 맞았냐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생님이 또 이것도 자화자찬인데 확통을 좀 잘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또 속으로 그러지 말고 내가 풀어주는 것도 물론 잘하는데 니네가 푼 풀이가 왜 잘못된지를 난 잘 찾아. 그러니까 니네가 왜 경우에서 문제 풀다가 왜 그런 경우 있었을 거야. 선생님 풀이는 이해가 돼. 근데 내 풀이가 왜 틀린지 모르겠어. 그럼 갖다 주면은 아니 시끄러 임마 그냥 이렇게 풀면 돼 하고 하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 물론 자세히 설명해 준 선생님이겠지만 선생님 그걸 잘 봐. 네 풀이가 왜 잘못됐는지를. 확통을 좀 좋아하는 편이다? 아니 그러니까 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은 다 잘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단원 중에 확통하고 미적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마 그래서 확통을 배정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워낙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 나 확통을 좋아해. 확통을 좋아해.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어쩌란 얘기인지.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야 너니 요거 너니 없으면 고일 과정인 거 알아? 문제 먼저 한번 볼까? 자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4, 5, 6, 7이야. 근데 이거 만약에 는이 없잖아. 그럼 x1하고 x2 중에 x2가 크면 x2의 함수값이 크다. 이거 고일 건 거 알지? 그냥 조합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알죠? 증가 함수의 개수. 근데 는이 붙었어. 차이점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함수 개수 안에 우리가 배웠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 사실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x란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y란 집합이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 함수의 개수를 내가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 자, 봐봐. x가 1, 2, 3을 가지고 있고 y가 4, 5, 6, 7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물어볼게.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지? 그냥 함수의 개수? 말해봐. 몇 개? 64개. 왜냐면 첫 번째 원소도 4개 중에 선택하고 두 번째 원소도 4개 중에 선택하고 세 번째 원소도 4개 중에 선택하니까 4의 세제곱.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 그럼 이거 우리 오늘 배운 개념으로 보면 4파이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두 번째. 선생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죠? 알잖아. 몇 개야? 1대1 함수. 그래, 3, 몇 p인데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 그지? 뭐 기호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3개, 2개. 4 곱하기 3 곱하기 오케이.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이거는 4p3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런 표현까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자, x1과 x2를 비교해서 x2가 크다면 그거의 함수값인 fx1과 자, fx2 중에 fx가 크다. 보통 사람들은 얘를 증가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오는 거. 자, 요거 경우에서 어떻게 됐다? 4c3이라 계산했어. 니네 이건데 왜 4c3인지 알긴 알아?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고일선지 찾아가도 뭐라 그럴까 봐 하지 말고. 진짜 4c3인 이유를 알겠어? 순서가 정해졌어. 1과 2와 3의 함수값의 순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순서를 내가 정할 권리가 없어.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3개를 뽑아놓으면 자기네가 알아서 자기 짝을 찾아가게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공역의 4개 중에서 정역에 속하는 3개의 원소를 선택해주면 바로 매치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개념이죠. 근데 지금 배우는 개념 뭐냐? 이거야. 네 번째. 아헤이. 자, 정역에 속해 있는 두 가지 원소에 대해서 fx1보다 fx가 큰. 자, 요거 잘 봐봐. 는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야. 자, 이것도 4개 중에 3개 뽑았지? 요것도 4개, 3개 중에 뽑는데 함수값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 말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돼? 또 노가다로 해야 되는데 둘의 차이점 비교해볼게. 자, 똑같이 조합으로 뽑으면 되는데 얘는 함수값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공역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했고 근데 얘는 함수값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중복 조합인 4H3으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시면 돼. 이게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운 거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얘하고 얘 차이점은 는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야. 는이 없으면 여기는 공역의 4가지 원소 중에 서로 다른 함수값 3개를 선택해야 되고 근데 함수값이 같을 수 있으니까 그 함수값이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4H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뭐 앞에 건 구별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랬지? 여기선 그게 작용이 되는 게 아니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공역의 원소 개수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정의 역의 원소 개수 되는 거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같이 정리해 둡시다. 자,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끝났어. 4-3이야 그래서. 자, 정답은 4-3이고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얘랑 얘랑 더하면 7인데 1 빼서 6-4. 몇 가지다? 20가지 경우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바로 좀 어려운 문제. 근데 이걸 설명했을 때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보통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온 친구들이 똘똘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역시 내가 의견이 맞은 것 같아. 작년에도 선생님이 0.5를 못했어. 난 당연히 내가 0.5를 할 줄 알았지. 나 정도 실력이면은 당연히 0.5를 줘야지 정상이라 생각을 했는데 0.5를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왜 0.5를 안 줄까 했더니 선행이 안 돼서 0.5는 못 갔지만 포텐을 터트려라. 그런 애들을 꼭 나한테 주는 것 같더라고. 터트려줄게. 전교등 한번 만들어줄게. 진짜로. 믿어봐. 진짜로. 전교등 만들어줄게. 니네가 내가 숙제 하라는 거 다 하고 하는 거 다 했는데 전교등 안 나오면 전교등 나올 수 있다고 봐. 나올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야 솔직히 0.5에서 전교등 나오는 거 흔한 거야. 그잖아. 야 이거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애들이 내신 잘 보는 확률이 높잖아. 근데 이건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 1등 하면 그게 더 큰 거야. 그잖아? 선행? 그거 별로 필요 없어. 그냥 고2 때 선생님만 잘 만나면 돼. 이거 한번 보여달라고. 알겠지? 니네는 1등급 나와서 좋고 난 또 나의 또 이렇게 명성과 위신을 높여줬고. 응? 상관없다. 선행 안 해도 상관없다. 한 학기만 가리키면 전교 1등 뭐 까짓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1학년 작년에도 1학기 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근데 그 중에 에이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등급이 4등급이고 3등급인데 잠실구에서 제가 3등급인데 어떻게 그래요? 한 애도 있고 그래요? 해가지고 정말 계속 열심히 했던 친구 있거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난번 2학기 중간고사 때 잠실구에 100점이 딱 한 명이었거든. 선생님이 가르친 애가 딱 나왔어. 100점. 유일한 전교 1등. 동점자도 없고 그냥 혼자 100점. 그냥 내가 보면 걔 보고 따로 뭐 과외를 해준 것도 아니고 걔만 특별히 문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꼭 걔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 어디 가서 얘기해라. 그냥 자기는 윤홍식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냥 전교 1등 했다고 꼭 내가 얘기하라고 소문내러 다니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잠실구 애들이 좀 많아지긴 하더라고. 작년에. 암튼 야 근데 이 정도면 기본이고 여기서 약간 좀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 자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 얘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X라는 집합이 뭘 원소로 갖고 있냐면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자, Y라고 하는 집합이 뭘 원소로 가지고 있냐면 자, 1, 2, 3, 땡땡땡땡에서 8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문제는 뭐냐? 1에서의 함수값보다 2에서의 함수값이 크고 2에서의 함수값보다 3에서의 함수값이 크고 3에서의 함수값보다 4에서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은 경우의 수. 자,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뭐 무려 한 3가지 방법 정도가 있대. 그러니까 다 는이 없으면 조합으로 하면 되잖아. 그럼 다 는이 있으면 중복조합으로 하면 되잖아. 근데 는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좀 짜증나잖아. 그제? 그럼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가장 초보자적이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해 보자면 자, 첫 번째 풀이를 한번 설명해 볼게. 선생님, 이 크거나 같다는 게 말 그대로 진짜로 크거나 같다니까.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 2가지에서 총 경우의 수를 4가지로 한번 나눠보겠다. 첫 번째, 선생님 1에서의 함수값보다 2에서의 함수값이 크고 3에서의 함수값보다 4에서의 함수값이 큰 자, 크거나 같다를 전부 다 크다로 인식한 경우 크거나 같다를 둘 다 크다로 인식한 경우 자, 왼쪽만 크다로 인식한 경우 F1, F2 그 다음에 F3의 오른쪽은 같다로 인식한 경우 근데 보통의 문제집이고 교과서는 다 이렇게 풀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이번엔 1하고 2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상황에서 3과 4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1과 2의 함수값도 서로 같고 3과 4의 함수값도 서로 같은 경우 자, 이 4가지 경우가 다라는 건 알겠지? 자, 말 그대로 크거나 같다잖아. 그지? 그럼 걔를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로 해서 총 4가지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되겠냐? 야, 봐봐. 그러면은 공역에 들어있는 원소가 8개다 보니까 그럼 8개 원소 중에는 몇 개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8개 원소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8개 원소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되면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잖아? 3개를. 3과 4는 같은 데로 갈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8개 원소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3개를 선택하면 되고 그 얘는 8개 원소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되면 8개 원소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다.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 여기만 는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제? 그럼 두 번째. 근데 나는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할게. 선생님, 이거는 전부 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여기가 같은 걸 뺀 거 아니야? 그잖아? 그 얘를 어떻게 해? 선생님, F1보다 크거나 같고 F2보다 크거나 같고 F3보다 크거나 같고 F4보다 크거나 같은 이 경우의 수에서 뭘 뺄 거냐? 자, 1에서의 함수값 크거나 같고 2에서의 함수값과 3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서 4에서의 함수값이 작거나 같은 요걸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여사건 아닙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봐봐.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방법이 또 적용이 되고 안 되는 방법이, 일단 이렇게 저것만 두시고, 근데 세 번째, 요 풀이. 자, 요 풀이는 요거 알잖아? 그럼 사실 이게 다 무의미해요. 요게 이제 이 상위권에 있는 풀이야, 사실은. 근데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자, 요게 이제 가장 그냥 끝판왕 풀이다.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야, 1과 2의 함수값은 같을 수가 있지.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는 있는데 여기다 1을 더하잖아? 그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1과 2의 함수값은 서로 같을 수가 있잖아, 그제? 근데 오른쪽에 있는 2의 함수값에 1을 더하면 이 함수값은 서로 같을 수가 없겠지? 근데 얘랑 P로 충분 조건일까 아닐까? 자, 이 조건이랑 이 문제에서는 P로 충분 조건이지 않아? 이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정수로 돼 있지 않고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하고 얘가 같은 얘기가 아니겠지. 근데 얘하고 얘는 그 공역의 원소들이 다 자연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P로 충분 조건이라 보시면 되는 거야. P로 충분 조건.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누구도 3하고 4도 함수값이 같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자, 3하고의 함수값하고 4에서의 함수값은 4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 있지만 1을 더하는 순간 둘은 서로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얘도 얘랑 P로 충분 조건이라 보시면 돼. 근데 이 풀이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야, 진짜?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네. 야, 1에서의 함수값보다 F2 더하기 1의 함수값이 크거든? 근데 여기다 양변에 1을 더하잖아. 그럼 F3 더하기 1보다 크고. 근데 여기다 양변에 1을 더하잖아. 그럼 이 친구는 F4 더하기 2보다 값이 작아요. 식을 이해했어? 모두 다 는이 없는 걸로 변신을 한 거야. 선생님, 이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클 때가 8인데 거기다 2를 더했으니까 그 얘는 몇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 나는 1부터 10까지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그냥 10시사 하나로 계산하면 끝이다. 자, 요거 이해해 주시면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요것만 좀 니네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자,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 하긴 좀 미안하지만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풀이를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야? 진짜입니다. 최근에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푸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푸는 풀이가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좀 있다. 자, 응용할 수 있으면 좀 많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야, 그럼 아까 다 는이 있었던 것도 사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는이 있었던 것도 다 이렇게 바꿔서 사실은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럼 이걸 정리하고 이 문제로 돌아가 볼까? 이거 아까 얼마였지? 4-3이었죠? 정리 일단 먼저 해라.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체하니까 일단 요거 먼저 정리하고, 그럼 저 4-3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보여줄게. 아우야,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참 이게 참 신기하고도 오묘한 단원인 것 같아. 보면은 진짜로. 자, 뭐 들으면 그냥 뭐 시간 줄게요.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이제 유형 뭐 하나 남았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 좀 개인적인 면담도 좀 하고, 뭐 면담이 대단한 건 없어요.
혹시 뭐 지금 이런 식의 풀이를 할 때마다 좀 약간 가끔가다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내가 알려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거랑 되게 많이 달라. 실전의 어떤 문제 풀이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할 내용들이 많다. 근데 이거 모르면 진짜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보통 이렇게 풀거든 이거를.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 원소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좀 힘들어지니까. 자, 어느 정도 좀 정리된 것 같으니까 한번 잠깐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원본 문제가 뭐였냐면 423이었어, 당답이. 그죠?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가지의 함수값 선택하는 423이 대표형 17번 문제가 그냥 정답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얘랑 얘랑 더하면 7인데 1 빼니까 6C3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잖아. 6C3. 괜찮겠어? 그러면 이거를 이런 개념으로 좀 바꿔보면 그냥 이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는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다른 표현으로 써보면 야 1의 함수값보다 2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고 2의 함수값보다 3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 이게 P가 같은 얘기야. 정역이 지금 현재 1, 2, 3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인데 그럼 1하고 2가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1의 함수값보단 2의 함수값에 1을 더한 놈이랑 같거든. 필요 충분 조건. 그럼 얘랑 얘랑도 오른쪽에 1을 더해야 되니까 얘는 바로 뭐냐면 F3에 뭐냐면 더하기 2다라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근데 F1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가 되면 얘가 4가 되고 그럼 F3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이 7인데 2를 더하니까 얘가 뭐가 되고 얘가 9가 되고 그럼 나는 4, 5, 6, 7, 8, 9 6개 중에서 1과 얘와 얘의 3개를 선택하면 된다. 4, 5, 6, 7, 8, 9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섞여 있고 다 이게 뭐 돌다 보면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뭐 중복조합의 활용이라 해서 중복조합이 활용될 수 있는 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약간 유행했던 대표용 18번이 한 3, 4년 전쯤에 모의고사 한번 나오고 나서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 대유행. 내가 얘기하는 대유행은 뭐냐면 이 지역 학교에 한 거의 과반이 이 문제를 냈었어. 왜냐면 중복조합이 어떤 되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기념비적인 문제가 딱 나오고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오 이거 신박한데 그럼 우리 학교 시험에 내야지 하고 한번 이게 유행하는 문제 있거든. 니네 이번에 내신 준비하면서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왜 이게 뭐 무리함수에 이쪽은 무리함수고 얘는 이게 유리함수인데 역함수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지. 그것도 한번 대응했던 문제거든. 어느 학교 나왔던 뭐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자 18번 문제 중복조합의 활용이야. 일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두 종류의 동그라미와 별표에 대해서 동그라미 8개 하고 별표 6개를 일렬로 나열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일렬로 나열을 지금 해보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부호 변화가 5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의 수는 과연 몇 가지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부호 변화가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4번, 5번, 오케이. 5번만큼의 부호 변화가 생기게끔 이 별표하고 동그라미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근데 얘를 어떻게 중복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별표가 3번 나열이 돼야 되고 이게 뭐야? 동그라미도 3번 나열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결론을 얘기할게. 그럼 첫 번째 나열되는 별의 개수. 뭐 여기 별이 하나가 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별이 나열되는 개수를 A개, 두 번째 나열되는 별의 개수를 B개, 세 번째 나열되는 별의 개수를 C개라 하면 그 별의 개수의 합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전체 별의 개수 몇 개다? 6개가 이렇게 대주셔야 돼. 근데 A하고 B하고 C가 물어볼게. 0이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어? 0이 되면 거기는 별표를 쓰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 전부 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네. 그럼 원래는 3H6이었는데 얘네들이 자연수가 됨으로써 경우의 수는 3H 몇? 3H? 3이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죠. 원래 3H6이었는데 자연수라고 하니까 하나씩 빠져가지고 3H3이라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여기 들어가는 동그라미 개수 X개, Y개, Z개라 하시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가 된다? 자, 8이 돼야 된다. 그럼 X하고 Y하고 Z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3H5를 계산해서 이 둘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구나. 자, 우리 중복조합 처음 배운 날이기 때문에 계산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계산 안 해요. 자, 3H3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랑 얘랑 더하면 6인데 하나 빼서 5. 뽑던 거 계속 뽑아라. 얘랑 얘랑 더하면 8. 하나 빼니까 7. C, 5를 계산하라. 아, 참고로 중복조합은 뒤에 있는 숫자가 더 커도 상관이 없어요. 수열을 좋아하고는 항상 앞에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중복조합은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오른쪽의 숫자가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중복조합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뿅!